안녕하십니까, 장경수입니다. 지금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우리 경제가 타격이 엄청난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선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감췄습니다만, 이제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통계 수치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충격적인 그런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3월달,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9만 5천 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 당시 국제적인 그런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입니다. 그때 이후로 한 10년여 만입니다만,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그런 취업자 수가 줄어든 그런 숫자입니다. 한 달 동안 19만 5천 명이 취업자가 줄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이 좋지가 않은데요. 지금 일시휴직자가 있습니다. 일시휴직자는 6개월 이내의 휴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휴직한 사람들이죠. 이 일시적으로 휴직한 사람이 160만에 달한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무려 3월 달에 126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일시휴직자에 대한 고용 통계를 낸 이후에 가장 높은, 가장 그런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무려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나 이런 일시휴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일시휴직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은 정부에서는 이제 노인들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했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게 중지가 되면서 무려 60만 명의 이 노인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일시휴직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민간 기업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서비스 업종들, 도소매 업종들, 이런 편의점 같은 대면 업종들,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이런 대면 업종에서 이 고용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시휴직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도 19만 5천 명이나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일시휴직자도 126만 명이 늘어서 이제 일시휴직자가 16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입니다. 뭐 실직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보겠습니다. 이 실업급여라는 것은 대단히 정직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다녀서 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제 실직을 하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15만 6천 명이 새로 받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업급여 액수를 보면은 지금 거의 9천억에 육박합니다. 8,928억 정도인데요. 이것은 지난 2월 달에 7,800억이었는데 이것도 새로운 기록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만큼 지금 실업자가 많고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라는 것은 실업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매주 이 실업급여를 봅니다. 그만큼 이 실업급여라는 것이 고용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이 기금이 계속 지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에는 2,750억 원의 적자가 났고, 작년에는 4천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2020년 올해죠. 올해는 1조 2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런 실업급여가 아주 폭증을 하게 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1조가 훨씬 넘는 그런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시휴직자도 늘어나고 있고, 취업자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자가 지금 취업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일시휴직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일시휴직자들은 결국은 직장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직장이 안 좋아지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이런 사람은 실직 위험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118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시휴직자 168만 명을 합치면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실직 또는 실직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용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에선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합니다만 우리 경제가 이렇게 깊이 멍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코로나 때문만은 또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어떤 무리한 이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 산업 현장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요. 고용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일자리가 늘어난다, 고용 상황이 좋다, 또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총선 전에는 지금 전부 감췄습니다. 그러나 총선 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정부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것을 계속 정부에서 지금 가리고 숨겨왔던 겁니다. 일자리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노인 일자리, 이 노인 일자리들도 그렇게 무슨 완전한 일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일자리고 일부 노인들을 지원하는 일자리인데 이걸 가지고 고용이 늘었다고 많이 그동안 정부에서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이런 노인 일자리 이런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시휴직자가 생겼고 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더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일시휴직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취업자도 또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상당히 지금 고용 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부의 경제 실책에 의해서 실정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정부에서 가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면 국민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고통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취업자 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 그리고 또 일시 그 휴업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을 고용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더군다나 여기에 이 코로나 사태로 충격이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총선 전에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감췄습니다. 이런 걸 꽁꽁 감추고 있다가 이제 총선이 끝나면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지금 다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는 지금 고용 상황이 좋다, 취업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속였습니다만 상황은 지금 정반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일시 휴업자가 발생을 하고 취업 증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은 다 정부 돈으로 그냥 억지로 취업자가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효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정부에서 눈속임,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잘못한 판단을 했습니다. 잘못한 판단을 하고 여론을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실정을 가리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이것을 폐기하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걸 폐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정부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